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작법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작법서들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묘사인데요. 그만큼 묘사는 소설의 기본이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묘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쉽게 답하기는 어려워요. 이는 묘사가 하는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묘사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묘사,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이는 묘사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 묘사를 학생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정리해 볼게요. 학생께서 소설을 쓰려고 하셨다면 학생분의 머릿속에는 사건이나 장면이 떠올라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림 그리듯 하나하나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묘사가 됩니다. 작가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전까지 독자는 작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면을 알 수 없어요. 또 독자는 작가가 보여주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생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로서 보여주는지가 중요해요. 서랍을 예로 들어볼게요. 10명의 학생에게 빈 종이를 주고 서랍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10명의 학생들은 제각각 다른 서랍을 그릴 거예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서랍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학생은 원목 서랍을 그릴 것이고 어떤 학생은 3단 서랍을 그릴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은 빨간 서랍을, 그 옆에 학생은 파란 서랍을 그릴 수도 있고요. 독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랍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독자 입장에선 막연하게 느껴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단순한 사물마저도 작가가 디테일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묘사가 분명한 소설은 훨씬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독자의 머릿속에 좋은 이미지를 그려넣게 되죠. 오래된 서랍을 간단하게 묘사해 볼게요. 목재 서랍은 오른쪽 벽에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는 방에서 서랍은 20회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는 중이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서랍의 다리에 길게 난 균열을 매만졌다. 하얀 티셔츠를 꺼내기 위해 4번째 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쿰쿰한 옷 냄새가 퍼졌다. 필요한 옷을 꺼낸 후 서랍을 닫으려는데 아기가 잘 맞지 않아 두어 번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잘 닫아둔 후 옆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나무의 결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게 눈에 띄었다. 나는 그 위를 몇 차례 쓰다듬었다. 까끌한 감촉과 먼지가 손끝에 묻어났다. 이런 식이 됩니다. 위에서 등장한 서랍을 묘사가 아닌 설명의 방식으로 서술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집 서랍은 아주 오래되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용한 것이었고 무척 낡았다. 많이 망가져 있어서 오래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묘사와 설명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래되었다, 낡았다, 많이 망가져 있어서 오래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모두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들이에요. 망가져 있다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 낡았다면 어떤 모양새로 낡은 것인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묻어나는지 세세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꼼꼼히 묘사해줄 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하게 전달돼요.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노인은 짜증을 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물의 표정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나요?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께서 쓰고자 하는 장면의 배경과 인물을 상세하게 상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의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볼게요. 노인은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얼굴을 구기고 서 있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렸고 길 잃은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잔뜩 충혈된 눈을 한 채 노인은 부르튼 입술을 달싹였다. 그가 단어를 뱉을 때마다 날선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목이 바싹 말라 말을 토해내기가 어려웠다. 노인은 이내 가슴을 주먹으로 두어 번 두들기며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발을 굴렀다. 길 위의 사람들은 그런 노인을 흘겨보았고 무심히 지나쳤다. 이처럼 작가는 내 인물이 짜증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목소리로 말을 하는지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인물이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묘사가 잘된 작품의 부분들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황정은 작가의 누가라는 소설의 도입부예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그녀는 잘 닦이지 않는 얼룩을 닦고 있었다. 일주일 전에 그녀는 이 집으로 이사했다. 방이 2개, 베란다가 있고 낡은 세면대와 긴 거실창. 녹슨 경첩으로 간신히 고정된 문짝이 달린 신발장이 있는 집이었다. 이사 왔을 때 도배풀 흔적으로 끈적끈적한 거실 바닥만 대충 닦고 지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풀기가 방으로 확장되어서 침대 바로 앞까지 바닥이 끈적끈적했다. 시큼한 냄새도 났다. 그녀는 스프레이 통에 담긴 세제를 바닥에 뿌린 뒤 물티슈와 걸레를 사용해 바닥을 닦았다. 위의 도입부는 허름한 집의 풍경을 설명하지 않고 아주 세세하게 묘사로서 짚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장면을 설명적으로 쓴다면 아래와 같을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은 아주 허름했다. 지저분한 얼룩이 많았고 바닥이 끈적거렸다. 나는 하루 종일 더러운 바닥을 닦아야 했다. 2가지 문단이 어떻게 다른지 감이 오시나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편혜영 작가의 포도밭 묘지라는 소설도 포도밭이라는 공간을 세밀하게 보여준답니다. 좋은 부분을 소개해볼게요. 우리는 마른 잎사귀가 떨어져 있는 포도밭을 말없이 걸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간 채 시커멓게 쪼그라든 포도송이가 종종 눈에 띄었다. 뼈처럼 말라버린 포도알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는 수영과 윤주를 두고 나는 마른 잎을 밟으며 끝까지 걸어가 봤다. 죽어가면서도 햇빛을 받은 탓인지 마른 가지와 나뭇잎에서 희미하게 포도의 단내가 났다. 발췌된 부분은 죽은 친구를 3사람이 포도밭에서 애도하는 장면인데요. 슬픈 마음을 말라버린 포도알이나 마른 잎의 이미지로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처럼 디테일한 묘사는 인물의 내면을 암시하기도 해요. 위의 장면을 설명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을 거예요. 우리는 포도밭에 있었다. 포도밭은 휑했고 칙칙했다. 산 포도는 거의 없고 죽은 포도만 있었다. 어떠신가요? 아래의 문장들보다 위의 인용문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상황이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느껴질수록 독자는 소설에 더 쉽게 몰입하게 돼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시각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묘사가 어려운 학생분들에게는 앞서 소개한 황정은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과 하성란 작가의 여름의 맛, 김혜란 작가의 비행운도 같이 추천드려요. 또 필사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써보시면 묘사를 보다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묘사가 중요한 이유, 이번 영상을 통해 이해가 되셨을까요? 장면 안에 다채로운 감각이 느껴질 때, 그로 인해 장면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보일 때 독자는 작가의 의도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소설에 깊게 몰입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소설을 쓴 작가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좋은 묘사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각적인 표현을 소설 안에서 잘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